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청취.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재가급여 우선 제공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 내 치매 전담실을 포함한 주야간보호급여와 고시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의 일반 원칙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적정급여 제공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인정서의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 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복지용구는 별도의 복지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적정 급여 범위 및 기준을 정합니다. 적정 급여 제공 원칙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중복 제공하면 안 되는 대상자 및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이거나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는 급여 제공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할 수 없으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도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급여 중복 제공 금지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장기요양 급여 제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급여계약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시설 내에서 상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별표 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급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 제공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절차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 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급여 제공 기록지의 제공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방문 급여는 주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공단의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시설급여는 월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는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내용 안내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비밀 보장 및 학대 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 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 연령,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밀 보장 및 학대 행위의 금지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정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급여 기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의 경우 퇴소자, 외박자, 미이용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